7월 금통위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코스닥이 2%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310원을 돌파, 1,312.1원에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인도 마힌드라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40만 원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사업 분사 보도와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파운드리와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사 등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레고캔바이오는 독일 기업과 항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양약품은 항암제 슈펙트의 성분을 활용한 파킨슨병, 메르스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I는 삼성전자와 259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코로나 더블링과 미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코스피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 전망이 9%대 가능성이 제기된 점과 또 중국 코로나 상황이 공급망 이슈를 재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96%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내일 금통위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은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했습니다. 2시쯤부터 살짝 힘을 내주기는 했으나 상승으로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2,678억 원을 담았는데요. 환율이 1,310원대에 올라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450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했고 또 개인만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로 어떻게 엇갈렸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업종들에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였습니다. 음식료와 통신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증권과 섬유의복 업종의 하락이 좀 강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 통신업이나 음식료는 시장 대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 섹터가 하락 대비 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보험업종의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손해보험사의 실적 개선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 저평가 상태라는 한화투자증권의 보험사 커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해상은 2분기 양호한 실적과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맥쿼리와 CS증권의 매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5.61%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업종만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하락은 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증가하면서 의약품 테마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1%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 특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15% 정도 오르면서 어제 이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6% 상승을 했는데 키움증권이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83만 4천 원인데요. 이 공장의 가동률이 유지보수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환율이나 기타 매출 증가 등이 이를 상쇄할 것이다. 그리고 사공장이 일부 가동을 개시하면 활발한 수주가 기대된다고 뷰를 전했습니다. 현재 4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JP모건의 수급이 오늘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를 부합하는 데다 수익과 성장성이 양호하다는 평가, 그리고 경기를 방어하는 음식료 업종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CJ제일제당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3.1% 오르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전일 미장의 하락 여파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2% 넘게 하락한 750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시작은 1% 내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낙폭을 키우며 다시금 75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310원을 돌파한 환율에 외국인의 이탈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무려 1,500억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고요. 기관도 금융투자와 연기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도가 이어지면서 1,000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000억 넘게 물량을 담았습니다. 업종별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 서비스와 제약 업종만이 약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종목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방한 음식료 담배 업종 중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낯선 종목이실 텐데요. 현대사료가 사명을 카나리아 바이오로 변경을 했습니다. 100% 자회사인 LSL CNC와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소식에 장중 25%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상승폭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종목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두산 테스나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등이 7에서 8%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며 다시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어제에 이어 오늘도 3%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2차전지 소재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간밤 테슬라,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크게 빠진 영향이 컸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네, 첨보가 4%대 하락률, 그리고 동아기업이 5%, 그리고 솔브레인도 6%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컴투스입니다. 대신증권은 컴투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여기에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출시 일정이 재차 지연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품절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노포커스는 코로나19 분자 진단용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 중인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9%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주룩주룩 내리면서 체감 피로도가 높습니다. 주 후반에는 조금 더 힘을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화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보시면요. 코덱스 보험과 타이거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손해보험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보험 수지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가 2%, 현대해상이 5% 오르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상품의 상승도 이끌면서 1.7%의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파란불을 켜내고 말았습니다. 이 환율 압박 속에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요. 2,310선을 겨우 지지한 가운데 이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체크해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내릴 때 개인은 연일 사들였는데요. 오늘 0.8%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파란불 켜낸 쪽도 살펴보시면요. 이 코덱스 반도체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 사업을 분사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면서 15%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IT주 전반의 분위기도 흐렸던 가운데 코덱스 반도체가 4.7%나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타이거 200 건설도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잇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는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회사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뉴스들로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GS건설, DLENC까지 이 상품 내 구성 종목 일제히 약세 보이면서 2%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간밤 미국과 유럽 시장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건데요.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도 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 하락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 현재 홍콩 항생지수 역시 1% 넘게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과 6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0.6%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역시 0.69% 하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5일부터 11일까지 지난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SKI테크놀로지 1위 자리 변함없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같이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고 있지만 개인은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일동제약 체크해보시면요. 코로나 재확산세에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이 개인도 강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5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시총 1위, 2위, 3위 지난주에 시장 반등 나오며 오를 때 개인은 빠르게 팔았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보시면요. 이 가동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율과 기타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주들 하반기 올라오면서 주목받는 가운데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와 바이오니아, 모아데이터, 인탑스, 삼강MNT가 올라와 있는데요. 바이오니아 살펴보시면 이 탈모 완화 화장품이 유럽에서 안전성 평가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주 상한가 기록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개인은 강하게 사들이면서 2위 종목에 올라왔고요. 다음 삼강 MNT 체크해보시면 7월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내릴 때 모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죠. 게임주들 최근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은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살짝 반등을 보였을 때 빠르게 팔면서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 순매도 상위 쪽에 올라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체크해보시면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 변동성에 연이틀 쉬고 있습니다. 개인은 대형 2차전지 관련주들을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